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 유튜브에서 하늘을 나는 듯한 멋진 드론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FPV 드론에 입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또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 하늘훈이 채널에서는 촬영용 드론뿐만 아니라 FPV 드론을 어떻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 자세하고 쉬운 설명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FPV 드론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제품 몇 개를 FPV 드론 시작용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테크니컬한 요소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제가 느끼기에 시작용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드론과 조종기 그리고 고글까지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아날로그 고글인 스카이존에서 나온 스카이존 04X 그리고 라디오 마스터에서 나온 TX12 그리고 아날로그 드론인 라즈걸 5를 처음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고글인 DJI 고글 V2 제가 직접 조립한 2.5인치 시네훅 RC에서 나온 시네로그 25 그리고 마이크로 드론인 모브 라이트 7 그리고 3인치 드론인 크럭스 3까지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드론을 날려보고 입문자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이존 04는 스카이존에서 나온 아날로그 고글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인데요. 한번 사면 오래 쓸 것 같고 나는 확실하게 드론을 좋아할 걸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골랐었어요. 이는 한 500불 정도가 들었었는데 제 친구들과 부모님이 제 생일 때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스카이존보다 팻샤크가 원래 더 유명했는데 스카이존 스크린과 리시버 모듈이 점점 좋아져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평이 많아서 좀 더 저렴한 스카이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행할 때도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수신도 잘 된 것 같고 화면도 아날로그 치고 아주 깔끔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마스터 조종기는 오픈 TX로 여러가지 리시버 모듈들이 들어있는 조종기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다양한 드론을 이 한 가지 조종기로 날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게이밍 패드 스타일보다는 큰 박스 모양을 원했었습니다. 근데 그 박스 형식들이 사실 정말로 커요. 그래서 제가 손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박스 형식 중에서 좀 작은 TX12가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 단점이라면 이 조종기의 짐볼이 포텐시오미터 형식이라는 겁니다. 조종기 짐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텐시오미터 그리고 홀 센서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이는 조종기 스틱의 종류인데요. 홀 짐볼은 가격이 더 비싸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닳지 않는다입니다. 반면에 포텐시오미터 짐볼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센서가 어긋날 수 있어서 한 번씩 재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적으로 보통 더 저렴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TX12도 홀 센서 짐볼을 따로 사서 교체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라즈걸 5 버전 1은 제 첫 드론이었는데요. 이는 5인치짜리 드론입니다. FPV 드론에는 2인치, 2.5인치, 3인치, 3.5인치, 4인치, 5인치, 6인치, 7인치 이렇게 다양한 드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5인치 드론입니다. 정식적으로 5인치 드론이 고프로를 달고도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는 사이즈인 드론이에요. 이보다 작은 사이즈의 드론에는 고프로를 잘 달고 날리지 않고 만약에 달고 날리더라도 많이 버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던 많은 해외 유튜버 분들은 더 작고 약한 드론으로 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을 권유했음에도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5인치부터 연습하고 숙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상 찍는 것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고프로를 장착 못하고 날리는 건 싫다고 생각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5인치 드론을 제 첫 드론으로 구매한 거에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본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뭔가 연습을 할 때도 기본을 연습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었어요. 그리고 드론도 크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날리면서 힘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빠른 속도감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이 5인치 드론은 힘이 좋으니까 제 실력이 모자라서 프리스타일을 못하지 모터 힘이 부족해서 프리스타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프로를 달고 날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와 반대로 단점은 5인치 드론은 너무 크고 무겁고 빨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날리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게에 이 속도로 사람이 맞으면은 제 생각에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죽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많이 다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로 드론을 날리려다가 남의 인생에 큰 해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드론을 날리려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날리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이 없는 곳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조그만 드론을 날리는 것보다 이 큰 드론을 날리려면 시간 소요가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무겁다 보니까 한번 충돌을 하면 어디 하나 부러지기 마련이에요. FPV 드론은 기본적으로 촬영용 드론하고는 다르게
이 바디가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충돌도 많이 잘 견딜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부닥치면 어디 하나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서지면 파트도 다시 주문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기간 동안 다시 못 날리게 되니까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실력 향상도 못 하겠죠. 그래서 점점 부서지는 거에 대한 겁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비행 스타일이 약간 소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실력 향상의 속도도 조금씩 느려지겠죠. 저도 실제로 이걸로 고프로를 처음에 달고 날리다가 첫 주에 추락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 고프로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 반면에 2인치, 3인치 이런 마이크로 드론들은 워낙 가볍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박아도 고장이 쉽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종도 더 과감하게 하기 시작하게 되고 묘기 비행도 더 자주 하다 보니까 실력 향상이 더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드론들은 20g도 안 되는 것도 많고 40g도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가볍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한테 부닥친다 해도 사람이 다치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이거 랜딩을 할 때 저한테 와서 박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항상 안전하게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마이크로 드론들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고프로를 달고 못 날린다는 것 뿐이지 이런 건 가격도 싸고 아크로 모드로 프리스타일도 여전히 가능하고 속도감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로보다 가벼운 인스타 360 GO2라는 카메라를 쓰시면 또 이런 것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FPV 드론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5인치 드론이 기본이라 나중에 가서는 5인치 드론을 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작은 좀 더 작은 걸로 시작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날려보고 이것도 너무 좋으면은 5인치 드론을 사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벼운 드론으로 더 자주 날릴 수 있는 드론을 먼저 산 다음에 더 자주 날리다 보면 비행 실력 향상도 더 빠르게 되고 그러면은 고장도 덜 나게 되니까 FPV 드론에 대한 재미도 안정적으로 조금씩 계속 증진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프로보다 가벼운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작은 드론들에도 카메라를 충분히 달고 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FPV 드론 시작하기에 좋은 드론과 조종기 그리고 고글을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나는 돈이 정말 여유가 없다, 혹은 돈은 있는데 내가 드론에 돈을 쓰고 나서 보니 멀미도 나고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조종기 하나랑 시뮬레이터 하나를 구매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시뮬레이터가 FPV 드론의 기본이자 시작이에요. 실제로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하고 비행을 하시면 첫 비행부터 잘 날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잘 나가는 해외 파일럿들이라도 다들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했고 실력이 높은 분들도 여전히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틈틈이 하세요. 시뮬레이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예전에 그 종류들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따진다면 시뮬레이터는 벨로시 드론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실제 물리와 가장 많이 비슷하다는 평을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종기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TX12를 추천드리거나 점퍼 T-Lite을 추천드립니다. 점퍼 T-Lite은 가장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홀 짐볼이 들어있고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두 개 모두 TBS 크로스파이어나 익스프레스 ERL 같은 외부 모듈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다 초보 때부터 중상급까지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구매처는 한국에 다른 대리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TX12 가격이 알리에서 이 정도이고 점퍼 T-Lite은 알리에서 이 정도입니다. 제 구독자 친구분께서 또 예전에 추천해준 조종기가 있는데 T12 프로라고, 이것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TX12보다 조금 더 나가지만 홀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USB-C 타입이 아니라는 거 정도겠네요. 이렇게 3개 정도의 조종기를 시작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시뮬레이터도 좋지만 나는 실제로 드론을 날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고글과 드론까지 구매를 하셔야겠죠? 이제 고글을 살 때 아날로그로 갈지 디지털로 갈지 정해야 되는데 일단 아날로그부터 봐봅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비교한 제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 아직 안 보셨으면 첫 드론 구매 전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입문자용 저렴한 고글로는 이신 EV800D나 코브라 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신 EV800D를 시작하는 고글로 추천했습니다. 이 고글은 박스형이라서 크기는 좀 크지만 그래도 좋은 고글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버시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안테나를 2개 사용해서 더 좋은 신호를 자동으로 먼저 화면에 보여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글을 쓰시려면 적어도 다이버시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다른 제품 중 예시로 이런 것들을 보면 안테나가 2개 있을 뿐이지 다이버시티가 아니라서 사실 안테나
두 개가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EB800D는 나중에 사용을 안 하게 될 때에도 앞부분을 떼서 그냥 스크린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쓴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달려오는 안테나도 쓸만하기 때문에 안테나에 돈을 또 안 써도 된다는 점도 있어요. 하나는 옴니디렉셔널, 하나는 패치 안테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처음부터 주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저가형 아날로그 입문 고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디렉셔널은 저를 기점으로 드론이 어디에 있던 신호를 잘 받고, 패치형 안테나는 이 패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드론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 EB800D보다 더 나중에 나온 코브라도 좋은 선택지인데요. 이것도 다이버시티이지만 훨씬 좋은 리시버 모듈인 래피드 믹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아날로그 리시버로 가장 유명했던 래피드 파이어랑 동급으로 쳐주는 리시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리시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만큼 신호를 받는 품질이 더 좋고 내가 보는 화면이 더 좋을 거라는 소리예요. 대신 가격이 EB800D의 거의 2배이죠. 보시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브라 SD는 그냥 다이버시티죠. 그럼 SD 버전으로 사실 바에는 그냥 EB800D가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 스타일의 고글들은 장점은 또 안경을 쓰고도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제 고글을 구매하셨으면 드론도 구매를 하셔야겠죠. 아날로그 드론들은 디지털 드론들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아날로그 드론을 6개 정도 성격에 맞춰서 한번 나눠봤어요. 이 6개 중에 하나 자신이 가장 끌리는 것을 골라서 구매해 주시면 어떤 걸 구매하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드릴 수 있는 드론은 모빌러 6입니다. 이는 마이크로 드론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프로나 다른 카메라를 드론에 장착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드론이에요. 저도 요즘 마이크 드론을 날리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어요. 아무리 격하게 날려도 고장이 안 나니까 실력도 더 빨리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잘 날리게 된다면 동네 공원 구석에서도 날리셔도 될 것 같고 집에서도 날리셔도 됩니다. 모빌러 6는 1S 배터리로 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천은 모빌러 6랑 매우 비슷한데 아주 최근에 플라이우에서 나온 나노 베이비도 비행시간도 길고 좋은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모빌러 6는 프로펠러 가드가 있어서 좀 더 많이 추락해도 더 잘 부서지지 않을 것 같고요. 나노 베이비도 워낙 가벼워서 잘 부서지진 않겠지만 대신 프로펠러는 좀 더 자주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펠러도 많이들 더 구입하시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더 끌리시는 걸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묘기 비행도 둘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 플라이우 거를 사시려면 여비 프로펠러를 좀 더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플라이우 나노 베이비도 모빌러 6와 마찬가지로 1S 배터리로 운영이 됩니다. 나중에 표 뒤에서 어떤 배터리를 사는 걸 추천드리는지 그리고 어떤 배터리 충전기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지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무래도 1S 배터리로 날리는 거기 때문에 좀 힘이 약하고 거리도도 좀 더 짧아요. 그래서 1S랑 2S 둘 다로 날릴 수 있는 크럭스 3이라는 녀석도 세 번째 추천에 넣었습니다. 얘는 저도 최근에 프리스타일 연습용으로 구입했는데 진짜 너무 부드럽고 조용해서 놀랬습니다. 제가 여태 날렸던 드론 중에 가장 부드러웠어요. 물론 이는 피드 튜닝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T 모델에서 이미 튜닝을 훌륭하게 해놨다는 것도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사면 인스타 360 GO2도 홀더를 포함해서 배송이 옵니다. 그래서 이 드론으로 영상도 찍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인스타 360 GO2 카메라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거나 GO2 카메라를 FPV에 더 맞춰서 나온 기본적으로 똑같은 카메라인 헤덱스 피넛도 아주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이 크럭스 3 드론은 앞에 언급한 두 개의 1S 드론들에 비해서 크기도 좀 더 크고 힘도 좀 더 세서 사람들 주변에서 처음부터 날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드론 중에 제 눈에 띈 드론이 있습니다. 플라이우에서 나온 시네 레이스 20입니다. 이렇게 프로텍터 덕이 있어서 안전함과 동시에 공기 역학적으로 좀 더 프로펠러 효율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좀 더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프로펠러는 20인치 드론 자체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인스타 360 GO2 카메라 또는 카덱스 피넛 카메라를 장착하고 날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거는 시네오프처럼 생겼지만 여기 이름에서 알다시피 시네 레이스예요. 시네오프처럼 천천히 느긋하게 날 수도 있고 동시에 레이스용 드론처럼 빠르게도 날 수 있다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데요. 나는 레이싱과 시네마틱 비행 둘 다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리뷰 영상들을 좀 찾아보니까 정말로 시네마틱한 비행도 잘 소화하고 스피드감 있는 비행도 잘 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부서지지도 않을 것 같고 플라이우 특성상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시작 제품으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마 F5와 나주글 5가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5인치 드론이므로 위험하기도 하고 무겁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시작용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FPV 드론을 시작할 때 인스타 360 GO2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리고 FPV 드론 전용 카메라인 캐덱스 피넛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프로만 달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도 5인치 드론으로는 이 두 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도 프리스타일로 많이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주글은 제가 써본 드론인데 처음부터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날았어요. 대체적으로 즐거운 경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레임도 정말 튼튼해서 큰 충돌을 여러 번 겪었지만 부러지지 않았어요. 다만 프로펠러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 갈아 끼운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 더 끌리시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날로그 FPV 드론을 시작하기 위한 드론들의 추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날로그이다 보니까 디지털보다 저렴하고 그래서 더 시작하기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추세이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날로그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돈을 좀 더 많이 쓰셔서 디지털로 가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디지털 드론들도 추천을 한번 해드릴게요. 디지털이 확실히 구매를 하시면 덜 복잡하고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디지털 기기는 모두 다 시작 가격도 비쌉니다. 그럼 디지털 고글은 DJI에서 나온 고글 V2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요. 사용감은 아주 편합니다. 제 아날로그 고글보다도 좀 더 크기가 큰데 무게는 훨씬 가벼운 느낌이더라고요. 배터리와 충전기도 처음부터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아날로그 고글은 보통 배터리도 따로 구매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이 오는 DJI 고글 안테나도 훌륭합니다. 그 다음은 조종기인데 조종기도 DJI에서 나온 조종기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추천한 TX12나 점퍼티 라이트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점퍼티 라이트이 좀 더 싸겠죠. 예를 들어서 이 나주글5 이보크 디지털 버전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다고 해봅시다. 보시면 가격이 거의 60만원이죠. 5인치 드론이라서 다른 작은 드론보다 가격도 비싸고 디지털 버전이라 또 아날로그 버전보다 한 2배 더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DJI 디지털 조종기를 쓰시려면 그냥 PMP, 즉 플러그 앤 플레이를 구매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TX12나 점퍼티 라이트 같은 아날로그 조종기를 쓰실 거면 이 두 개의 조종기에 이미 FRSky 모듈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FRRXSR를 구매하시면 되고 조종기에 TBS 외장 모듈을 장착하실 거라면 TBS 나노를 골라서 사주시면 됩니다. 비행거리는 TBS가 가장 길고요. 이에 대한 기본 설명부터 설치법까지 제 영상에서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버전이 아마 거리가 길고 그 다음 FRSky 리시버는 송신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TBS처럼 외장 모듈을 따로 안 사도 되죠. FRSky는 한 축구 경기장 2개 정도 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시버를 쓰고 싶은 종류에 따라서 이걸 맞춰서 사주시면 됩니다. 잘못 구매를 하셔도 리시버는 나중에 납땜으로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리시버를 스스로 드론에 추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어디에 납땜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대체로 나와 있고 제 크로스파이어 영상과 드론 제작 영상에도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디지털 고글과 통신하기 위해 디지털 비디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처럼 여러 개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니 하나를 좀 더 잘 고르셔야겠죠. 제 주관적인 첫 드론은 갭RC에서 나온 시네로그 35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풀사이즈 고프로를 달고 안정적인 시네마틱 비행을 부드럽게 날리고 싶으신 분에게 딱 맞을 드론입니다. 갭RC에서 나온 시넬로그 25가 정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저도 하나 구매를 하였는데요. 튜닝이며 비행 스타일이 아주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걸로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갭RC에서 좀 더 큰 버전인 시넬로그 30, 시넬로그 35를 출시를 더 했어요. 그래서 네이키드 고프로가 아니라 그냥 고프로를 올려도 잘 날 수 있는 시네오프예요. 하지만 만약에 나는 실내 비행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시넬로그 25로 가신 후에 네이키드 고프로를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추천이 될 겁니다. 아무리 시넬로그 35가 프로펠러 가드도 있고 안전하고 하더라도 그만큼 밀어내는 바람의 양이 크니까 좁은 실내에서는 약간 더 날리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박물관이나 콘서트홀 뭐 이런 큰 실내에서나 아니면은 야외에서도 가끔 날릴 것 같다 하시면은 시넬로그 35가 더 잘 어울릴 듯 합니다. 그러면 나는 시네오프로 부드러운 비행 말고 레이싱 같은 빠른 비행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아날로그에서도 추천한 플라이우 시네레이스 20을 추천드립니다. 시네마틱한 샷과 레이싱
그리고 간단한 묘기들도 충분히 많이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인스타 360 고투나 피넛을 장착할 수 있겠죠. 프로펠러 가드도 있어서 안전하고 덕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덕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예비로 몇 개 사놓고 부러질 때마다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는 시네마틱한 샷이랑 레이싱샷 말고 프리스타일, 즉 묘기 비행에 최고 포커스를 맞출 거다. 그리고 풀사이즈 고프로도 달고 싶다 하시면 나주글 같은 5인치 드론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드론으로 5인치 드론을 정하면 장단점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표로 정리를 모두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드론들 이름과 링크도 밑에 정리를 해둘게요. 일단 완전 저렴하게 맛만 봐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종기와 시뮬레이터만 사시면 되고요. 조종기는 박스 스타일 TX12를, 게이밍 패드 스타일 원하시면 점퍼 T-Lite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는 벨로시 드론에서 2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실제로 날리는 것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고를 수 있겠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따로 다루었으니 한번 더 봐주시면 고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목적에 맞춰서 드론을 6개 골라봤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빌라 6와 플라이우 나노 베이비는 1S 배터리를 쓰는 아주 가볍고 비교적 안전한 드론이에요. 둘 중 더 마음이 가시는 걸 골라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 드론들은 처음부터 강력한 힘과 속도와 경험을 주진 않지만 실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드론들이에요. 그래도 충분히 빠르고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첫 드론으로 추천하는 훅 종류 2개였습니다. 세 번째 크럭스 3은 앞에 있는 2개보다 좀 더 크고 배터리도 2S까지 사용 가능하여 힘도도 좋습니다. 좀 더 큰 속도에 힘을 가졌으며 좀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추락하면 부서질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없는 곳에서 날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날려본 드론 중에 아주 부드럽고 이 드론은 인스타 360 고투 카메라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플라이우에서 나온 시네마틱 스타일도 가능하지만 레이싱까지 가능한 드론이죠. 이 드론도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프로펠러 가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하고 레이싱도 맛볼 수 있고 시네마틱도 맛볼 수 있고 카메라 인스타 360 고투도 장착이 가능하죠. 가격이 크럭스 3보다 살짝 더 나가지만 첫 드론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인치 드론도 2개를 뽑아놨지만 이거는 첫 드론으로 크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무겁고 빠르고 추락하면 견적이 나오기 일쑤고 그래도 나는 이걸로 천천히 연습해서 해낼 거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로마와 나주그를 골라봤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많을 정도로 둘 다 좋은 드론이어서 뭐가 더 좋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 미국 커뮤니티는 로마가 좀 더 저렴해서 로마로 간다는 글들이 많이 보였는데 해외 직구로는 드론 가격들이 매번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으니 구매하실 때 더 싼 걸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구매하셔야 할 것들이 있죠.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기를 구매를 하셔야죠. 드론 배터리, 조종기 배터리, 고글 배터리를 사야 하고 드론 배터리 충전기를 구매하셔야 해요. 여기 보시면 각 드론이나 각 고글을 선택하셨을 경우 어떤 배터리를 사셔야 하는지 옆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도 간단하게 저렴한 것 하나, 비싼 것 하나 골라봤어요. 저도 사실 시작을 B6 충전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1S부터 6S까지 다 충전이 가능해서 퀄리티 높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만능 충전기입니다. 가격이 싼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 충전이 하나씩밖에 안 된다는 거지만 패러럴 보드를 사용하시면 여러 개도 동시 충전이 가능하세요. 대신에 패러럴 보드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좀 있습니다. 라이포 배터리는 잘못하면 불이 종종 나기 때문에 이 보드는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나중에 이 충전기도 사용하는 법을 담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고급 버전으로 구매하시려면 호타 D6라는 충전기가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어요. 구매하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다만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싼 게 있고 좀 더 비싼 게 있죠. 이게 차이점이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의 차이인데요. 집에 DC 파워 서플라이가 없는 경우시라면 그냥 이게 이미 포함이 돼서 파는 걸로 사셔야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론부터 조종기, 고글, 그리고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기까지 FPV 드론을 시작할 때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간단하게 추천을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FPV 드론에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입문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FPV 드론 파트들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거나 미국 온라인샵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이트가 많이 없으면은 알리에서 직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통 알리는 배송이 무척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미국에 오는 데는 한 달이 넘게 보통 걸립니다. 아마 한국은 좀 더 그거보다는 빨리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질문들이 있으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flying!